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현재 날짜 8월 18일이고요. 오후 6시 22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넥스 트레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야튼게임의 채널에서 여기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주변 분들한테도 홍보를 한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들 많은 것들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넥스 트레이드는 단 한 번씩은 모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주식 거래에 유리한 시장을 하기 위한 대체 거래소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거래 수수료도 싸고 또한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8시까지 침체되어 있는 국내 시장을 살리겠다는 큰 포부로 만들어낸 게 바로 넥스 트레이드죠. 그런데 이 넥스트 트레이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넥스트 트레이드가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될 것이다. 원하는 시장을 선택해서 거래할 수 있고 실제로 거래 금액도 더 많아질 것이고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종목들이 생기면서 유동성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장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과연 그게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또다시 실험 대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만든 지표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 트레이드가 시작하고 나서요.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프리마켓 시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정말로 새로운 유동성 시장이 생기면서 침체되어 있었던 국내 시장이 살아나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들도 들어오면서 서로 같이 윈윈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넥스 트레이드가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부 유명 증권사들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작동이 오류가 되고 대량 바스켓 매매 개장의 지연. 서킷 브레이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말 그대로 대량 매매나 바스켓 매매가 개장부터 지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를 하려는 목적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넥스 트레이드 거래 금액과 정규장 금액 거래 금액이 맞지가 않는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애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문제는 한 곳에서 터진 게 아니고요. 다른 증권사들이 연쇄작용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향이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고 하루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전, 오후,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거래가 여러분들 5초 있다가 이루어지고 또 아예 멈추는 현상까지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유동성이 많은 시간대, 사람들이 그래도 직장인들이나 전업 투자자들이 가장 시간대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 9시 시간대죠.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5초 있다가 거래가 되고요. 아예 멈추는 현상까지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분 1초가 이렇게 중요한 시장에서 이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를 본 건 개인 투자자들의 금액대가 훨씬 더 많다는 통계치가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테스트 자금들만 들어있을 뿐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넥스 트레이드와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일부 공지만 냅니다. 어떠한 오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었고 사과문만 내보내죠. 그런데 여러분들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히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그 증권사에게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30분 내지는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려야지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는, 또는 AI로 넘어가면서 다음에 전화하라는 그런 이제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워낙 더 많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권사들이 그제서야 보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했었었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만약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면은 보상은커녕 그냥 일부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그런 녹화나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졌었는데, 실제로 어르신 분들이나 또한 이제 나이가 조금 그래도 이제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시장인 거죠. 그죠? 자, 그런 피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래도 넥스트 트레이드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는 거래 대금이 늘기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이제는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기관의 개입이나 외국인의 개입이 많지 않았었던 거래소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중요한 이슈가 나오거나 그리고 어떤 괜찮은 수주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의 주가의 상승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외국인 비중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비중들도 늘기 시작합니다. 여기 큰 메인 틀로 보더라도 거래 대금이 6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 비중이 8.6%가 상승을 합니다. 자, 정규장에서 거래 대금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넥스트 트레이드를 만들어낸 건데, 갑자기 넥스트 트레이드가 더욱더 많은 거래 대금과 유동성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정규장에 있었던 돈들이 다 넥스트 트레이드로 오면서 정규장에서 있었던 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넥스트 트레이드가 거래되는 종목들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 거래 대금이 늘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바로 외국인인데, 단숨에 방금 말했던 대로 8.6%가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이 6조 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죠.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시장이라고 뛰어들었지만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만 더 넓은 놀이터에서 놀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알고리즘을 쪼개서 매매하고요. 기관은 바스켓 매매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개인은 거래량 통계 속에 묻혀버린 그냥 소모품에 불과한 거죠. 이게 과연 개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건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직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착륙이라는 말은 그냥 포장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외국인 비중이 급등했다는 것은 시장의 주도권들이 더욱더 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정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시장을 흐름을 보면서 투자한 게 아니라 그냥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목적성을 가지고 왔던 그냥 하나의 단기 트레이딩 투자자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넥스트 트레이드는 화려한 거래 대금 뒤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와 희생을 감춰둔 제도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내용인데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실제로 거래 대금을 캔들로 나타낸 부분인데 확실히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죠. 넥스트 트레이드가 추구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에게 놀이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넥스트 트레이드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리고 유동성입니다. 근데 이 캔들로만 본다면은
확실히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거래 대금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하나의 놀이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외국인 비중이 얼만큼 높아졌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확연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로 넘어가는 현재 수치, 여기 수치에서 특히나 6% 이상이 뛰었습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외국인들이 장난치기 아주 좋은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현재도 비중은 살짝 적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0.4%였던 외국인 비중이 현재 10.3%까지 비중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거래 대금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비중의 강세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의 투자자들이거든요. 외국인들처럼 확연하게 비중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만큼의 폭발적인 거래 대금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매매 수치를 따지게 된다면 이것보다는 더 높게 평가를 돼야 되는 게 맞겠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기관의 트레이딩 중에 하나로서 큰 물량을 단번에 사고 팔 수 있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넥스트레이드에서 적용이 되면서 좋은 내용이 나오더라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 꽂아버리는, 일명 개미 꼬시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고스란히 고점에서 개인 투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자, 네 번째는 개인 투자들의 수치인데요. 확연하게 개인 투자들이 넥스트레이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내려 꽂는 그림들이 연출됩니다. 아까 위에서 봤었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치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고요. 개인 투자들을 위한 거래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놀이터가 된 상태고, 피해는 개인 투자가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현재 수치로만 저렇게 표현된 건지 앞으로는 더욱더 내려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수치만 보더라도요, 확연하게 지금 누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넥스트레이드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지 너무나도 허점이 많이 보이는 시장입니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은 늘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라는 거죠. 저게 정규장에 분명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도 이상해지고 막 이상하게 상한가에서 팔아버리는 그런 이상한 캔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방침이 전혀 없어요. 반발이 조금씩 생기면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요. 넥스트레이드가 덩치가 커졌다. 금감원 연내 불공정 거래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내용들만 보면 또 제도가 커진 뒤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 느낌이 들죠.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뒤에 뭔가를 해놓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대책을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불공정 거래 없을 거라고 지금 한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들은 이미 실험 대상에서 뛰어들었고요. 그 사이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시장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불공정 거래 조사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거는 결국엔 이미 문제가 터졌고요. 피해가 쌓였다는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이거죠. 조사 시스템이 생긴다고 해서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 거를? 아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관은 언제나 규제보다 빠르게 움직이고요. 개인은 언제나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잡는다고 한들 그게 가능한지는 증명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뒤늦게 대책을 내세운 거고 분명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또 하나의 뉴스가 나옵니다. 15%의 룰, 한도 다다른 넥스트레이드 79개 종목 거래 멈춘다. 점점 늘리겠다는 넥스트레이드를 이제는 79개 종목을 멈추겠다고 합니다. 언론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작동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뭘까요? 개미만 거래 기회를 잃는 거고요. 손발이 또 묶이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활발하다, 관심이 쏠린다. 그래서 참여를 했더니 15%를 이유로만으로 거래를 중단시키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다른 수단과 대체 시장이 있으니까 피해가 적어버립니다. 그러나 개인은요. 그 순간의 진입도 청산도 못하고 발만 묶이는 리스크만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정규장하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79개 종목 거래 정지는 숫자가 말해주는 것처럼 넥스트레이드는 안정적으로 굴러갈 준비가 안 된 제도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과열돼도 멈추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한테 돌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이 15% 룰은 안정적인 장치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 발목을 잡는 족쇄일 뿐입니다. 결국 넥스트레이드는 또 한 번 개미를 실험으로 대상하는 미완성 제도라는 것을 증명해냈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넥스트레이드가 시장에 나오고 나서 굉장히 피로해졌고 의미가 있는지도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저랑 비슷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보를 공유 드리기 위해선 구독,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